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간략하게 시황이나 특징 업종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매수 매도했던 내역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렇게 방송으로 이야기할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 이게 저의 경험이니까요. 뭐냐면 저는 보통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들은 먼저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인 이후에 나중에 뉴스라든지 리포트들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어떤 종목을 사고 혹은 팔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뉴스나 리포트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하기가 힘들고 어떤 차트라든지 수급 정도의 내용만으로 설명하는 내용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시황이나든지 어떤 유튜브 하기는 좀 어렵다. 과거에 가치 투자 관련한 이야기 할 때는 할 말들이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스윙 트레이딩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매우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스윙 트레이딩은 시장과 매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을 이렇게 본다고 해보면 지금 코스피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 단기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갈 때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이런 구간들은 상당히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완전히 추세가 꺾이는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들. 특히 이제 이 파란색인 60일 이평선을 깨고 이렇게 이 아래에서 시장이 놀 때 이런 구간들은 어떻게 보면 매매를 쉰다든지 혹은 만약에 한 종목당 10%씩 매매를 했다라고 해보면 한 종목당 뭐 5%, 3% 정도로만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비중 축소를 저는 하는 게 낫더라고요. 보면 제 과거 어떤 트레이딩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시장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시장이 빠질 때는 시장보다는 덜 빠지지만 계좌 역시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때 내 계좌를 이렇게 불려놨다면 시장이 빠질 때 계좌를 덜 빠지게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같이 매매하면 계좌가 왔다 갔다 좀 변동이 좀 크죠.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근데 다행히 지금은 시장을 보면은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정배열이 됐잖아요. 그죠? 정배열이 된 이후에 첫 조정 이후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이고, 뭐 S&P 500도 볼까요? S&P 500도 역배열이 되려고 하다가 다시 정배열이 되는 모습. 그래서 역시 지금 시장은 상승 중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본다면 저는 그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ETF도 보는데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한국 시장만 좀 많이 힘들었긴 했었습니다. 특히 7, 8월에 꺾였다가 대부분 다 반등했을 때 한국은 여기서 또 몇 달을 또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 정말 큰 위기가 올 때는 뭐 MSCI 지수라든지 뭐 S&P 500, 뭐 코스피 다 같이 꺾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진국 지수도 꾸준히 올라가고 S&P 500 지수도 나름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또 꾸준히 올라갈 때 한국 지수만 이렇게 회복 못하고 계속 빠지는 것은 이 구간이 나중에 금세 회복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수들과 키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거는 유럽의 방위비 증가 전망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방산주가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내용은 미국과 러시아가 2월 18일 날 사우디에서 종전 협상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논의에서 패싱당한 유럽 지도자들이 2월 17일 긴급 비공식 회동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이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유럽 방산주들이 좀 급등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로스톡스 50도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텔레그램 2에서 텔레그램 두 번째 텔레그램에서 보유하고 있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바로 사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정배열이 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고 첫 번째 조정받고 이 언저리에서 매수했다면 좋았겠죠. 근데 지금 뉴스 나온다고 지금 따라 사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데 저는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가장 좋은 점은 정배열되고 첫 번째 조정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저는 괜찮고, 두 번째, 이 정배열되고 나서 첫 번째 조정 혹은 이 전고점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구간, 예를 들어서 이 전고점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구간이 여기였네요. 여기를 이 과거 50일 거래 이동평균선의 평균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많을 때, 요때가 매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때라든지 혹은 요때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뉴스를 참고하되 내 어떤 매수 원칙에 맞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현대로템도 한번 봐볼까요? 현대로템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었죠. 정배열되고 조정 없이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때가 보면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던 날이거든요. 근데 이때 사실 매수하면 좋았겠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막 10% 이상 올라가 버리면 손절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너무 많이 올라간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은 좀 안 따라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이거를 조금 짧게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아주 좋은 어떤 트레이딩 날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방사는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 오늘 대만 선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 6척 수주했다, 이런 소식에 하나오션이 올랐거든요. 하나오션. 근데 이것도 역시 보면은 이 정배열 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첫 번째 조정에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날이라든지 혹은 거래량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날, 요때죠. 거래량이 탁 튀어오르는 날이 요때거든요. 요때 혹은 20일 이평선을 깨고 올라가는 날, 혹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날. 근데 이 전고점이라는 것이 얘도 거래량을 돌파해야 되니까 거래량이 많으면 좋죠. 그러니까 요때가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요때. 그러니까 요때 거래량이 갑자기 첫 조정 이후에 첫 번째 거래량이 많이 나온 날, 혹은 20일 이평선을 깨고 올라간 날, 돌파한 날, 혹은 전고점을 돌파한 날.
근데 이제 짧게 매매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요런 날들 있잖아요. 요런 날들도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도. 이런 날들도 거래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서 만약에 현대로템이 요럴 때라든지 요럴 때 매수를 못했다면 놓치는 겁니다. 저한테는. 근데 잘 하시거나 만약에 조금 짧은 매매 뭐 30분 봉 혹은 뭐 5분 봉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날이 이렇게 조정받고 뭐 이런 날들 뭐 매매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오늘 조금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면은 역배열에서 이 역배열 이후에 이제 정배열이 되려고 하는 이런 초입 부분이 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배열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배열 되고 나서 여기가 정배열 되고 그다음에 첫 조정이 생기고 다시 갈 때 이때부터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쭉 간다면 한국 지수도 많이 갈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삼성전자가 강할 때 다른 어떤 테마성 혹은 섹터의 특징주들이 좀 약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요날 삼성전자를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요때 매수하면 어떨까? 저희도 매수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여기였거든요. 그때 다양한 어떤 이유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로부터 하나, 둘, 셋, 한 3달 정도까지 횡보를 하고 한 상태이죠. 아직까지는. 이게 뭐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 정고점을 여기 이 정배열 이후에 이 정고점을 여기 이 정고점을 돌파한다든지 혹은 조정받고 올라간다든지 할 때는 여기가 진짜로 과거에서부터 보면 아주 오래된 그 중요한 그 저점이 될 수 있겠구나. 진짜로 지나고 나봤더니 저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아직도 PBR이 1.5 초반이니까 만약에 상승한다면 많이 갈 수도 있겠죠. PBR 뭐 2배까지는 뭐 힘들다 볼지라도 이제 1점 초반대니까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도 한번 보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원전주들도 좀 강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북미향 매출, 뭐 가스터빈 원전 매출 증가 기대 뭐 이런 뉴스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식 기대감의 재건 사업 관련한 어떤 이런 뉴스들도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실적이 바로 받침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기대감에 의한 종목들이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저희가 매수한 거는 텔레그램 이걸로 봐볼까요 한번? 텔레그램 원 먼저 보면 저희는 오늘 카페24를 절반 매도하고 JNTC도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보면은 카페24를 요때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대로 카페24를 매수했다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정배열 이후에 첫 번째 조정, 그 다음에 여기를 조정을 극복하는 이런 자리들.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을 것 같고, 거래량이 의미 있게 만들어지는 이날. 이날이 언제냐면, 요 날이네요. 요 날. 요때 매수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희는 요때 매수 안 하고, 왜냐면 약간의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보면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벼운 조정 이후에 재차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승. 그래서 요때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때 매수 해가지고 오늘
절반 정도를 일단 매도를 일단은 했습니다. 일단은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고점이라고 해보면 여기라든지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 연절이 대충 전고점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대충 뭐 정확히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요 언저리 이 정배열된 이후에 이 전고점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날 비슷하네요. 요때 매수했을 수도 있겠네요. 요 그 다음 날. 그리고 오늘 JNTC도 저희가 사실 JNTC는 이 보면은 정배열이 됐었잖아요. 정배열 되고 나서 저희가 요때 매수하고 바로 빠지는 바람에 요때 다 매도했던 한 번에 손절 처리했던 그 기록이 있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거를 회복하길래 요때 매수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매수를 다시 재도전을 했었고, 이때 매수하고 오늘 절반 정도를 매도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한 20일 이동평균선을 깰 때까지 그냥 냅둬 볼까 생각 중입니다. JNTC도 이렇게 1차 익절하면서 수익이 좀 난 경우에는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길게 한번 추세가 살아있다면 좀 길게 가볼 생각이고, 카페24는 추세가 좋고 한데 아직 JNTC는 이렇게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일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전고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파한다든지 혹은 과거의 전고점 이런 데를 벗어난 이후부터는 추세가 아주 좀 강할 수 있지만 아직은 변동이 좀 클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렇게 시원한 이런 상승들은 보통 이렇게 앞에 매물대들이 없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물대가 없을 때 이렇게 시원한 상승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매물대들이 이 앞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원한 상승은 조금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는 텔레그램 원에서 산일전기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산일전기는 저희가 언제 매수를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텔레그램 2번에서는 텔레그램 2에서는 11월 18일 날 28일 날 요때 매매해서 요때 텔레그램 2에서는 요때 매수해서 매도를 요때 했었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1에서 첫 번째 텔레그램에서는 언제 했지? 기억이 안 나. 이게 아마 첫 번째 텔레그램에서는 요때 매수해서 요때 매도했었네요.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신규로 매수. 그러니까 요때 한번 거래를 했었는데 아직 추세가 안 꺾이는 것 같고,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아직은 이 색깔을 보면 상승할 때 거래량들이 좀 세고 하락할 때 거래량들은 조금 작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안 꺾였을 수도 있겠다 해서 다시 매수. 근데 보통 이렇게 매수를 잘 하지 않는데, 왜냐면 계속 무한대로 길게 가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정배열 이후에 뭐 한두 번 첫 번째 조정 뭐 이럴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이렇게 오늘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텔레그램 2에서는 세진중공업을 추가 매수하고, 뭐 코스맥스 매수하고, 루닛은 절반 매도. 갑자기 루닛이 어제 샀는데 오늘 갑자기 많이 하락하는 바람에 절반을 일단 걷어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또 내일 오늘은 방송 요 정도로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좀 방송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